안녕하십니까? 이야,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네요. 이 안경 참 오랜만에 써보네. 아주 반갑습니다. 역시 이 줌 수업보다는 이 컨텐츠 만들어서 유튜브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 너무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그냥 힘들어. 그냥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뭐 줌도 괜찮고 여러분들 그냥 실판 수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색하더라도, 오늘 느끼하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수업을 잘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를 새로 꾸몄어요. 뒷 배경을 새로 꾸몄고 오늘은 좀 앉아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늙으니까 서서 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 수업 내용은 절대 아이고 수업 내용은 절대 빠지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제발 조금이라도 배워서 그림 실력이 쑥쑥쑥 들어갔으면 진심으로 바랄 게 없겠어요. 자, 수업을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늘 얘기해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 수학보다도 미술이 더 어렵대.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수학이, 영어가 미술보다 100배, 1000배는 어려워. 왜? 나를 보면 알잖아. 나는 진짜 공부 더럽게 못해. 수학, 아이고, 영어? 그거는 도저히 내가 100번을 태어났다 죽어도 넘을 수 없는 너무 고차원의 학문이야. 근데 미술은 내가 가볍게 하잖아. 그러니까 미술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미리 문을 닫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는 거 이걸 잘 좀 쉽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따라서 한 계단씩 올라갑시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눈의 높이 또는 눈의 위치에 따른 형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학습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우선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 또 두 번째, 또 이해를 해야 돼. 세 번째, 그걸 가지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돼. 요 세 가지 과정을 한번 거쳐봅시다.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려보는 것, 요것으로 여러분들 실력이 확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시간에 그림을 그릴 대상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교무실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잡았어. 뭐 이 상표를 선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그냥 그림을 그릴 거야. 이걸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 한번 요거 형태를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 중에 하나야. 여기에 뭐 뚜껑도 있고 뭐 상표 딱지도 있고 복잡한 게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외곽, 윤곽 형태를 본다면 그냥 원기둥, 거기에 요거 하나 뚜껑처럼 달린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있는 이런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 비교해봐. 이 마우스하고 비교해봐. 그리기가 어떤 게 더 어렵겠어? 요거 여러분들은 상표 그리지 마라 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쉽겠어? 이게 훨씬 더 어렵지. 자, 또 선생님이 쓰던 이 마스크를 그려봐라. 이거 더 어려운 문제야. 물론 그림을 못 그리는 놈들한테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원리를 하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재미난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요 그림 한번 봐. 이 그림이 뭐냐면 선생님이 어제 여러분들을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물체를 가지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 몇 분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 솜씨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은 실력이지. 그림은 참 신기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쩜 이렇게 그림은 늘질 않을까? 대통령한테 그려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잘 그릴까? 헌법재판관한테 그림을 그리라면 이거보다 더 잘 그릴까? 세종대왕한테 그림을 그리라면 이거보다 더 잘 그릴까? 아니야. 그림은 참 신기해.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선생님들 자기 꿈을 향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 나 공부 그렇게 못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 그냥 서로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왜 선생님들도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느냐 하면 그림을 그리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2년 과정에서 나 같은 선생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뭐랄까, 선생님들도 이런 그림을 그린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쩌면 운이 좋아. 왜? 물론 뭐 만들기 같은 건 코로나 때문에 못해. 하지만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그린 것과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린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도 이걸 5분 동안에 그려달라고 그랬거든. 나도 5분 동안에 이걸 그려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일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과 좀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선생님하고 그림을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진다고? 쪽팔려. 하기야 나는 대한민국 미술 선생님 중에 그림을 제일 못 그리는 컨닝으로 선생님 한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하니까 뭐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의 그림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릴 때 눈을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눈의 위치나 높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다 그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물체가 가진 형태적인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 구조가 원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원기둥에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물체에서 보면 여러 개의 원이 있어. 원이 몇 개가 있는지 봅시다. 자, 맨 위에 뚜껑에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요 밑에 부분, 요 밑에 요 부분도 원이지요. 그렇죠? 여기 또 하나, 요 뚜껑 아랫부분도 원 하나, 상표의 윗부분도 원 하나, 또 보면 요 부분이 보여요. 여기 요거 또 끝까지 쭉 연장하면 요것도 원 하나, 그리고 요것도 상표의 아랫부분도 원 하나,
병의 아랫부분 이것도 원 하나.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원이 적층이 돼서 있어요. 적층이 된다는 거야. 쌓여 있다는 뜻이야. 이게 다 원이야. 원. 그렇죠. 이게 평면이 아니고 둥그른 입체이기 때문에 다 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봐야 돼. 자, 그러면 적어도 5개의 원이 이렇게 일정한 틀에 이렇게 쭉 적층이 되어 있지요.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이 중요한 건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지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원판이 있어요. 이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은 아까 보여준 요 병 위의 원과 똑같은 형태지. 그렇지. 똑같은 형태야. 그러면 이게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일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눈높이가 되면 어때요? 이것이 그냥 일자로 보여. 그런데 요거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화면에서 벗어나니까 각도를 다르게 해볼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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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눈높이가 똑같아. 그러면 일자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형태가 어떻게 돼? 이 원이 더 둥그러지겠지요. 원이 더 당연한 거야. 이건 위로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형태가 달라져. 눈 높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될까? 이 형태를 탁자에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면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될까? 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분명히 높이 차이가 요만큼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위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지만 아래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위 부분이 이렇게 형태가 위 부분이 이렇게 아래 부분은 이렇게. 이건 뭔 얘기냐? 이 호가 자 보세요. 여기와 여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모양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야. 이게 바로 원의 깊이가 달라진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린 그림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일반인들의 그림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그려졌어. 아래로 내려가면서 호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오히려 일반인들이 거의 100명 중에 한 90%는 이렇게 그려. 그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줌 수업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면 투시법을 배웠어요. 각 투시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건 작다고 배웠지요. 자,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거 그림을 그린다면 나한테 더 가까이 있는 부분, 눈높이에서 가까이 있지요. 가까이 있는 부분은 여기, 나한테 더 먼 부분은 여기야. 그럼 이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 어떻게 될까? 윗부분과 아랫부분 폭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나한테서 가깝고 여기는 밑부분 나한테서 멀기 때문에 그림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려지냐? 이게 크고 이게 작게 그려져야 돼. 맨 윗부분에 있는 것과 아랫부분에 있는 원은 당연히 이 폭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겠지. 이거를 예를 들어 7cm를 그렸다. 그럼 이거는
7cm보다 더 작게 그려져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내 눈에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는 내 눈에 멀리 있으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그린 그림과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이렇게 달라지게 그린 겁니다. 알겠죠? 요 두 가지, 호의 깊이와 폭의 위아래 폭이 달라져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맨 윗부분의 원과 맨 아랫부분 원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요 원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해가는 그 비례에 맞도록 순차적으로 호의 깊이와 또 요 폭의 길이가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맨 윗부분의 원과 아랫부분의 원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뒤에 양쪽 이 내려가는 이 선을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요. 자, 사진하고 비교를 해봐요. 사진에도 분명히 아주 작지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어떻게 돼요? 길이가 다르지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일반인이 그린 그림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왔고, 오히려 약간 아랫부분이 넓은 듯한 느낌의 그림도 있지요. 자,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작지만 여기에 투시법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려져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눈 높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각 부피의 변화입니다. 이게 원기둥에 선생님이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형태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외곽 형태가 직사각형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카메라 가까이 오면 위, 아래, 여기도 둥글게 보이죠. 그건 왜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는 제일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있는 부분이야. 그렇죠? 여기는 조금 멀어. 요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일 길게 보이는 거고, 여기는 조금 작게 보이니까 요 부분이 위 아래가 약간 이렇게 솟아오른 것처럼 둥글게 보이겠지요. 근데 이게 멀리 가면 그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 그래서 어쨌건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요 간격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고무줄을 감은 간격이 여기 일정하다고 한다면, 요게 눈높이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같은 높이로 봤을 때야. 근데 이게 눈높이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점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뭔지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또 요 밑에 요 부분 간격, 아까는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이 대충 비슷하다고 쳐. 근데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랫부분은 점점 좁아지지. 그렇죠? 나한테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넓고, 이 부분은 넓고, 여기는 더 좁게 보이는 거야. 자, 또 봅시다. 여기는 지금 안 보이다가 점점 이렇게 하니까 이 부피가 줄어들어. 이렇게 했을 땐 여기가 제일 길은 상태야. 그런데 이렇게 점점 하니까 여기가 작아지고 여기가 커지지요. 그거는 기울이는 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눈높이를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은 원리거든. 이렇게 가는 거나 내가 여기 또 놓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은 원리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으로 그린다면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게 내 눈높이하고 똑같이 있을 땐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져.
거기에 이렇게 고무줄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내 눈보다 아래로 놓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이건 뭐냐? 고무줄의 간격이 점점 위에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건 넓고 밑에 있는 건 좁아지면서 또 전체 부피가 점점 줄어들어요. 수직의 부피가 줄어들어. 그리고 수평의 부피가 커지지. 요런 원리야. 자, 어쨌건 눈높이가 변화가 되면 이렇게 모든 형태가 변화가 돼. 하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여러 가지죠. 그런 것이 다 변화가 되는 거야. 호의 깊이가 변화가 되고 또 투시법 원리에서 가로의 폭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부피가 변화가 되고 눈이 조금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의 형태가 변화가 돼요. 참! 또 하나 가르쳐 줄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 맨 그 병뚜껑 끝부분에 이렇게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자, 다시 아까 일반 사람이 그린 돌기 그린 걸 한번 봅시다. 자, 어때요? 요렇게 그렸어. 요거는 뭐냐? 그냥 간격이 똑같아.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똑같지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리면 이렇게 달라. 앞부분과 옆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폭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간격이 조밀해지죠. 이게 왜 그러냐? 멀어지니까. 간격이 좁아버리는 건 당연한데 그 원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병뚜껑을 위에서 봤다고 하고 돌기를 좀 더 크게 그려본 거야. 이렇게 사방으로 뺑 돌려서 돌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돌기가 내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돌기가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돌기의 간격이 넓게 보이겠지. 각이 넓어. 그런데 이렇게 돌기가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각이 작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냥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렇게 다르게 그려져야 돼. 그래야지 훨씬 더 입체감 있고 실제감 있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자, 알겠죠? 또 이것도 또한 그게 재미난 게 물체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시선 가까이 갈수록 요 차이가 굉장히 커져. 요 각의 차이가 커져. 그 원리는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까이 가면 각도가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원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물체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모든 대상을 그림을 그릴 거라고 바라보진 않거든. 그냥 보는 거야.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알아야 돼. 알아야지 그렇게 보여.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 어떤 걸 보더라도 그런 원리에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이미지만, 느낌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야. 하지만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바라봐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래서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걸 늘 하거든. 생활 속에 항상 해.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너희들한테 뭐 중요하겠어? 그렇구나 라는 거 제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냥 그렇구나 라는 걸 이해만 하세요. 자, 모든 사람이 화가나 디자이너나 만화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이런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그림을 끄적끄적 그릴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야. 그 새로운 언어를 내가 갖는 거라고. 그림 알아가면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번 수업은 오늘 배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옛날 물통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이런 거. 못 그릴 것 같다고?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가르칠 거야. 여러분들 이 정도 다 그릴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칠 거야. 나만 믿고 다음 주를 기대해 줄. 알겠지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이 어땠는지 모르겠네. 와, 재밌었다면 정말 고맙겠고, 선생님이 어쨌든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니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네. 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모두 안녕.